예, 안녕하십니까. 경작입문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경작입문 4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좀 강의 동영상을 늦게 업로드한 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주차와 마찬가지로 그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차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해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과 경쟁,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다시 말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장, 구체적인 장소로서의 시장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냥 그런 사람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두 거대한 주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집단적으로 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결정을 하고요. 생산자들이 또 집단적으로 공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경작 이론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많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이론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뭐 뒤에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네 가지, 첫 번째 가격 수용자, 두 번째 동질적인 재화, 세 번째 자원의 완전 이동성, 네 번째 완전 정보라고 하는 가정을 만족을 시켜야지 이러한 시장을 완전 경제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 가격 수용자 조건은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의미하죠. 둘째, 동질적인 재화라고 하는 가정은 공급자들이 모두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 공급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원의 완전 이동성 가정은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라고 하는 가정 또는 조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 자원은 경제의 어느 부문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완전 정보라고 하는 조건,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정보를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시장,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독점 그리고 과점, 독점적 경쟁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주로 나타납니다.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 있는 시장을 갖다 의미하고요. 과점은 공급자가 두세 개 있는 시장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독점은 공급 측면의 독점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어떤 경우에는 수요 측면의 독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독점과 과점 시장에서는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프라이스 세터라고, 완전 경제 시장의 첫 번째 조건, 가격 수용자 조건을 프라이스 테이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점 시장 같으면은 독점 기업이 프라이스 세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 불안정 경쟁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공급자가 조금씩 다른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재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어느 정도 또 가격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나타나질 않지만은 그래도 현실에서 경제의 움직임, 경제 작동을 완전 경쟁 시장 가정하고 좀 설명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설명 또는 분석을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하고 경장에서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요의 첫 번째 정의는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요량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정의는 이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또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 가격.
그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또 수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첫 번째 정의,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이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변수가 수요량이라고 하는 변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수요를 갖다가 측정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요량이라고 하는 변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수요량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수요량의 정의하면 세 가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고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또는 뭐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들 크게 한 5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소득, 관련된 재화의 가격, 기호, 기대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수요의 법칙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제 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함께 증가하는 재화 서비스를 정상재라고 보통 칭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이제 합니다. 자, 관련된 재화의 가격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 두 재화를 대체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두 재화가 대체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때는 두 재화를 보완재라고 하고 또 두 재화가 보완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기호였죠.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면 수요량도 함께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현재의 수요량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아까 수요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거대한 힘, 이 힘을 갖다가 첫 번째 정의는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정의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의 두 번째 정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표로 다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곡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 그걸 갖다 이제 수요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 같으면 이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의 변수들까지 함께 표시를 하면 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 수요표라고 하는데 뭐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량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함수로 표현하면 수요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해석하실 때는 항상 좌변에 있는 게 종속 변수, 우변에 있는 게 독립변수. 그래서 독립변수는 자기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이고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따라 가지고 값이 결정되는 그런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이 불변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수요함수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종속변수 수요량 QD를 두시고 우변에는 독립변수 가격을 두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런 수요라는 관계를 곡선 평면에다 이제 옮겨 놓을 수도 있죠. 또는 수요 함수를 또는 수요표를 평면에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다르게 생각하면 수요표 또는 수요 함수를 가격과 수량의 평면에 그려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즉 수의 법칙을 반영해서 우하향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또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곡선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관련된 재화의 가격, 기호,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그때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하향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는 가상의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 곡선 또는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정책의 효과 또는 사건과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변수가 고정되어 있고 또 어떤 변수가 가변적인지 이런 것에 이제 좀 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봤던 게 이제 시장 수요와 개별 수요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는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 모두, 그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모두의 수요를 갖다 의미하고요. 개별 수요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한놈 소비자, 즉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시장 수요는 일반적으로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찾아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이제 정말 수요니까 소비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 모든 소비자들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정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로부터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들, 가격, 소득, 관련된 재화의 가격, 기대, 죄송합니다. 기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과 더불어서 소비자의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요 측면에서 살펴봤던 것이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격 이외의 변수, 즉 소득, 관련된 재화의 가격, 기호,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비자의 수가 변화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즉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 또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변화, 이것은 이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변화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수요의 증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의 감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변화하면 좀 전에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은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하면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격이 변화해도 그러니까 다른 건 그대로 있고 가격만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를 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수요 곡선상의 운동이다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이동하고 수요 곡선상의 운동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언제냐?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화할 때, 그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런데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그때는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거의 대칭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 정의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공급량 간의 관계, 이걸 또 공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 이 놈을 또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공급의 첫 번째 정의, 생산자들이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다라고 했을 때 이걸 측정하는 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공급량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공급량의 정의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가 죄송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생산자가 생산 능력을 갖고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또는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크게 가격, 요소 가격, 기술, 그리고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 이걸 갖다 이제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이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 가격이 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재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량도 감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요소 가격이 너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예 생산을 중단해가지고 공급량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과 공급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죠. 현재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표, 수요함수, 수요곡선을 살펴봤죠. 공급에서도 공급표, 공급함수, 공급곡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느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 이것도 공급이란 관계였죠. 공급의 정의 중에 세 번째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표로 다 나타내주면 공급표라고 한다. 그리고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함수, 이놈을 공급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곡선은 뭐였어요? 어느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곡선이 있죠. 그래서 공급표와 공급곡선은 뭐 공급표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공급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공급표도 마찬가지죠. 근데 공급함수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모두를 한꺼번에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 경제 분석을 할 때는 함수를 이제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이 불변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함수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QS는 SP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놈도 공급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공급곡선은 공급표 또는 공급함수를 가격과 수량의 평면에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 플러스의 상관관계, 공급의 법칙이죠. 이것을 반영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또 시장 공급과 개별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장 공급은 어떤 재화에 대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 모두의 공급을 의미하고요. 개별 공급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적인 생산자의 공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 공급 측면이니까 생산자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생산자들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으로부터 도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 공급량은 개별 생산자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들, 가격,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기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수,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죠. 그래서 가격 그리고 가격 위의 변수들 변화하면 공급량이 변화합니다.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이 변화하고요. 가격 이외의 변수들 중에 하나가 변화해도 공급량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변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변화, 이것은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비해서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이 변화를 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놈을 공급 곡선상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과 공급 곡선 상의 운동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급 곡선의 이동은 그때는 이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 3주차 했던 거 내용이 좀 많았었네요. 온라인 강의로만 하면 사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배우는 게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문제는 좀 너무 많은 걸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하려다 보면 좀 버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진도를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덜 나가서 제가 생각하는 진도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뭐 수요와 공급, 시장의 수요와 공급, 뭐 마찬가지 주제이긴 한데요. 자, 수요 측면 살펴봤고 공급 측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공유하고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제자리를 찾아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될 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해서 24쪽입니다. 24쪽이요. 자, 예, 24쪽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균형이라고 하는 놈들 이제 하나의 용어니까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되면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를 갖다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 조건이 붙죠.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란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상태를 균형 또는 뭐 균형 상태라고 영어로만 얘기합니다. 균형은 영어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 e를 따가지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자, 수요 공급으로 해서 균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표출된 두 상반된 힘, 두 거대한 상반된 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두 힘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이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인데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 둘로 이루어진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주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균형 가격에서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 수요량도 그만큼 그리고 공급량도 그만큼이다 라고 하면 그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양만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양만큼 시장에 내어놓으면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그만큼을 모두 다 구입을 또는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만들어지고 팔리고 사고 그리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놈을 갖다 이제 균형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들이 또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가격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생산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하는 양 그만큼 시장에 내놨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균형 가격에서는 그만큼 생산자들이 생산한 양만큼 그래서 공급하려고 하는 양만큼 그만큼을 전부 다 구입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내어놓았던 것이 싹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청산되었다. 마켓이 클리어되었다. 라고 하고요. 그런 가격, 균형 가격을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면은 종축에 가격을 두고요. 그다음에 횡축에 수량을 뒀습니다. 원래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횡축에다 두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를 정축에 둡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 변수를 즉 함수식에서 우변에 있는 것을 횡축에 두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거 종속 변수라고 했죠. 함수식에서 왼쪽에 정말 좌변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갖다가 요 종축에다 둡니다. 세로축에 둡니다. 근데 여기선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격이 독립 변수인데 얘가 정말 우변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종축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 놈, 수량, 수요되는 양, 수요량, 공급되는 양, 공급량 이것이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인데 즉 좌변에 있는 것인데 근데 얘가 횡축에 가로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경제학자들은 수학을 잘 못하나 봐요. 정말 수학을 잘 모르나 봐. 그래서 이렇게 뒤바꿔 놨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에 저기 시장에서의 경제적 후생, 총잉여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수요의 법칙을 반영해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정말 가격과 공급되는 양,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그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을 갖다가 균형 상태이다, 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의 가격, 여기 피스타죠. 요걸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균형에서의 거래량, Q스타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이 처음 개설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정말 거대한 두 힘, 상반된 두 힘,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표출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형성되는 가격이 꼭 균형 가격으로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형성되는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균형이라는 상태, 요 이점에 대응하는 균형 가격으로다가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것을 갖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저는 이제 줄다리기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간다든지 하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갖다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쪽 편에 저랑 동갑이신 강호동 씨가 들러붙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힘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끌려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균형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균형 상태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균형 상태가 아닌 게 되죠. 이 상태가. 그래서 강호동 씨가 끼어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교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그러면 그 상태를 갖다가 균형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컵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컵을 가지고
컵에다가 이제 그 구슬을 갖다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컵이 이렇게 있으면 구슬을 여기서 떨어뜨리든 여기서 떨어뜨리든 여기서 떨어뜨리든 하여튼 이렇게 갖다 돌고 하다가 요 밑에 이렇게 딱 멈추겠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상태 딱 도달하고는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상태를 갖다가 균형이라고 해요. 컵을 갖다가 살짝 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이쪽으로 옮겨온다든지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컵을 살짝 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교란 요인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컵이 있다라고 하면 균형 상태에 균형 상태 쭉 궁극적으로 하여튼 균형 상태에 딱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이제 어떤 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상태가 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걸 갖다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